농지 전수조사 대비 적법한 위탁경영 검토에 관한 영상입니다. 앞으로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되면은 작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대와 위탁경영의 사실 여부에 대해 중점 확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가 임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농지 위탁경영에 대해서도 정확한 이해와 위탁경영 인정 요건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농지 위탁경영의 이의입니다. 농지 위탁경영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의미합니다. 우리 헌법과 농지법은 농지 소유자로 하여금 원칙적으로 그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위탁경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위탁경영을 금지하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에서 원칙적으로는 금지를 하고 예외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는데 헌법 121조 제1항에서는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천명을 하고 있고 121조 제2항에서 농업 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이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탁경영은 원칙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는 것이고 법률 즉 농지법 등에 의해서 정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지 임대차와 위탁경영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정의에 있어서 농지 임대차는 농지의 소유자가 영농에 종사하는 상대방에게 그 농지를 사용 수익하게 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임차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농지 위탁경영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을 하고 영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영농하는 행위입니다. 두 제도의 같은 점은 농지의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농지 위탁 경영에 있어서는 전부 위탁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두 제도는 경자 유전의 실현과 입장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두 제도의 다른 점은 농지의 임대차는 수확물은 임차인의 소유가 되고 임차인이 임차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농지의 사용 수익권은 임차인에게 기속이 되고 임대인은 비농민으로 간주됩니다. 농지 위탁경영은 수확물은 농지 소유자 소유로 되고 농지 소유자가 위탁 작업자에 대해서 보수를 지급합니다. 농지 사용 수익권은 소유자에게 기속이 되고 허용되는 위탁경영의 범위 안에서는 위탁경영자도 농업경영으로 간주가 됩니다. 위탁경영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논밭 갈기, 모심기, 병충해 방제, 벼베기 등 기계화 영농 분야는 농촌에서 위탁경영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농지 위탁경영의 허용 범위입니다. 전부 위탁경영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농지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소유농지 전부를 위탁경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병력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이 된 경우. 둘째,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 세 번째,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네 번째, 질병, 치약,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인 경우. 다섯 번째, 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여섯 번째, 교도소, 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일곱 번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농지 소유자의 모든 농지를 위탁경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부 위탁경영 허용하는 경우입니다. 농업인이 통상적인 농업경영 관행에 따라
농업 경영을 함에 있어서 자기 또는 세대원의 노동력만으로는 해당 농지의 농업 경영에 관련된 농작업 전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농작업 일부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일부 위탁 허용은 농업인에 한정하므로 농업법인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농작업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려면 자기와 세대원이 재배작물별로 주요 농작업의 3분의 1 이상을 하거나 자기가 주요 농작업에 1년 중 30일 이상 직접 종사하여야 합니다. 농지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재배작물 종류별 주요 농작업의 3분의 1 이상을 자기 또는 세대원이 노동력 하는 경우라는 것은 첫째, 벼의 경우는 이식 또는 파종, 재배 관리 및 수확, 두 번째, 과수의 경우에는 가지치기 또는 열매 속기, 재배 관리 및 수확, 세 번째, 벼와 가수 외의 농작물 및 다년생 식물에 있어서는 파종 또는 육묘, 이식, 재배 관리 및 수확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도 종자, 비료, 농약, 농기구 등 구입 이력을 관리하는 것이 좋고 특히 농협과 거래하는 것이 나중에 입증하기가 매우 쉬울 것입니다. 다음은 위탁 경영 금지를 위반했을 경우에 조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농지 처분 의무가 부과됩니다. 행정적인 처분이 되겠죠. 농지 소유자가 위탁 경영의 허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위탁 경영한다면 이는 소유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하여야 합니다. 농지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도 1년 이내에 해당 법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농지를 처분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형사책임입니다. 먼저 위탁자에 대한 처벌입니다. 농지 소유자가 농지법 제9조를 위반해서 타인에게 소유 농지를 위탁하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제9조를 위반하여 농지를 위탁 경영한 때에는 농지법 제62조 양벌 규정에 따라 그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2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위탁 경영을 권유 또는 중개한 자에 대한 처벌입니다. 위탁 경영의 예외적 허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고도 위탁 경영을 권유하거나 중개한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이 위탁 경영을 권유하거나 중개한 경우에 있어서도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본 행위를 할 때에는 행위자를 벌한 것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본 영상이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